실려 들려오던 무심히 중얼대던 너의 음성, 지구는 공기 때문인지 유통기한이 있대. 우리 얘기도 그래서 끝이 있나봐. 혹시 어쩌면 아마도 설마 매일매일 난 이런 생각에 빠져. 내일이 오면 괜찮아지겠지. 잠에서 깨면 잊지 말아줘 어제의 서툰 우리를. 너의 꿈은 아직도 어른이 되는 걸까? 문득 얼만큼 걸어왔는지 돌아보니 그곳엔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파란 미소에 너의 얼굴 손 흔들며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달려오고 있어. 그토록 내가 좋아했던 상냥한 너의 목소리 내 귓가에서 안녕 잘 지냈니 인사하며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있어. 너의 꿈은 아직도 어른이 되는 걸까? 문득 얼만큼 걸어왔는지 돌아보니 그곳엔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파란 미소에 너의 얼굴 손 흔들며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달려오고 있어. 그토록 내가 좋아했던 상냥한 너의 목소리 내 귓가에서 안녕 잘 지냈니 인사하며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있어. 넌 가르쳐줄 수 있을까? 내 마음도 찾겠는지. 네가 숨쉬는 네가 꿈꾸는 내일 그 안에 살아 숨쉬는지. 어느새 계절은 이렇게 내 여름날과 함께 저물고 시원한 바람 그 속엔 내일 또 내일. 너도 가끔 기억을 할까? 시계 반짝거리던 푸른 지난 여름 나들이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5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11명 많은 수치인데요. 네. 나흘 연속 1,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예.
지금 수도권이 820명 정도로 집계돼서요. 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역 당국은 확진자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오늘 기준으로 전국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34래요. 네. 어제보다 더 올랐다고 합니다. 아, 다들 불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주말이라서 또 많이들 약속 잡으셨을 텐데 조금 더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노래는요, 지그시님이 신청하신 유희열의 여름날, 페퍼톤스의 신재평님께서 피처링해주신 네. 노래 틀어드렸고요. 되게 청량감 있는 노래였어요. 네. 잘 들으셨죠? 네. 아까 마중물님이 계시던데 어제 생방송으로 함께 해주지 못하셨지만 다시 보기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옥수수의 주인공이셨는데 원래 그 처음 얻은 밭이었는데 그게 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 때문에 물이 고여서 당도가 높지 못했는데 맛있다고 해줘서 고맙다고 네. 더 맛있는 옥수수로 보답하겠다고 이런 저희 말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옥수수 일반 옥수수처럼 삶아서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자레인지에 어쩔 수 없이 해서 먹긴 먹었는데 여기서 삶기가 좀 회사에서 삶기 네. 힘들어서 전자레인지에 좀 빌렸습니다. 그래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네. 마이클 죽수님도 댓글 남겨주셨었네요. 생방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늘 함께합니다. 봉원이 형, 김정원 기자죠. 네. 진행 스타일 좋다, 아카데믹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이사나님이 오늘은 불금 같은 좀 무겁기도 해요 하셨어요. 네. 저희가 다시 보기 댓글만 읽어드리니까 녹방 아니냐 의심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생방 댓글도 네. 좀 보겠습니다. 오늘 초복인가요? 아 그래요? 오. 일요일. 일요일이 네. 옆에서 이석영 기상캐스터가 절기를 딱 짚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성님이 옥수수 무진장 좋아하신다고 어필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두 분께서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받아보시길. 바비님이 오늘 회사에서 복날이라고 삼계탕 나왔대요. 코디님은 아무리 초복이어도 이 시기에 나가서 삼계탕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요. 네. 신수기님이 편도섬유 많이 좋아지셨다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빌로바 TV님이 마산에 비가 미친 듯이 왔다는데요, 소나기가. 아유. 예, 장마는 조금 잦아든 것 같은데. 초복이 절기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예. 피카번정님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보트넥 스프라이트가 시원해 보인다고. 네. 이거 본인 옷이잖아요. 네. 예, 역시 코디 센스가 또 남다르신. 김기다리게에서 죄송님께서 배달로 삼계탕 먹어요라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예. 날씨 얘기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조금 있다가 이석영 게스트 모시고 또 날씨 얘기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찾아오는 맛있고 알찬 정보 스낵 인포의 윤효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그 구독자 느리기에 달성하셨나요? 지난주는 목표 초과 달성. 오, 네, 네. 지난주 27명 부탁드렸는데 예. 이 프리데스크 나가는 동안 무려 40분. 진짜요? 오, 너무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또 안 하시기로 했다고. 오늘은 이제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네. 다만 자발적으로 구독 계속 해주시는 거는 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너무 부담드리긴 싫어서요. 어. 그러나 구독은 계속 환영한다는 말씀. 이미 또 부담을 주기 시작하셨네요. 코코님이 M 나온지 구독해라 하셨습니다. 예. 이사님이 M 나온지는 사랑입니다. 아직 채널 이름 말씀도 안 드렸는데 알아서. M 나온지 다 아시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맛있고 알찬 정보 이제 윤효정 기자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네. 많이들 반가워하고 계시는데 조정현님께서 반갑습니다, 윤효정 기자. 저도 반갑습니다. 예. 아니 빵꾸똥꾸씨랑 좀 닮았다고 지금 강토기타님이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요? 네. 오. 그 진지희 배우님. 네네. 근데 진지희 배우님 성장하면서 너무 많이 이뻐지셔가지고 이제 아. 제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네요. 아우, 네. 무슨 그런 말씀을. 제 딸보다 저랑 더 닮은. 예. 네. 따님은 이제 남편 쪽을. 네, 안타깝게도. 네. 네. 더 친근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제가 진지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서 빵꾸똥꾸라고 했더니 다들 빵 터지셨어요. 네. 예. 네. 강토기타님 아싸 매스컴 탔다 하셨습니다. 네.
마중물님이 신혜아 씨 분위기 느껴진다고. 이거 너무 감사한데요. 오. 네. 마중물님 어제 사실 옥수수 저도 너무 잘 먹었거든요. 아, 근데 옥수수보다도 더 감사한 어쩐지 어제 먹은 옥수수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역시 안목이 높으신 분이 보내주신 옥수수라 오. 맛이 좋았나 봅니다. 이렇게도 덕담을 또 네. 주고받고. 순리님이 딸은 남편 닮아야 잘 산대요 하셨네요. 네. 다행이네요. 아주 잘 살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 네. 이게 제목으로도 딱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커피 얘기할 건 아니지만 스타벅스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오. 해요. 네. 아마 뭐 여기 보시고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스타벅스 앱에서 커피 주문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네. 네. 스타벅스 모바일 앱이 미국에서는 애플페이와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요. 오. 예. 또 이게 사실은 스타벅스는 오직 스타벅스에서만 쓸 수 있는데도 이게 뭐 2위 정도 된다고 하면 굉장히 사용자가 많은 거거든요. 진짜 많네요. 예. 처음에는 이게 앱으로 주문하는 게 아무래도 앱으로 주문하면 주문을 받을 인력을 줄여도 되니까 이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앱 주문을 좀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정도 되고 나면 이게 뭔가 다른 사업을 위한 발판이었다, 핀테크 위한 준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스타벅스 이제 카드나 이런 앱에 충전해서 많이 쓰시잖아요. 네. 네네.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에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서 충전한 돈이 2조 원에 2조 원이요? 네, 2조 원. 와, 예. 어마어마한데요? 그쵸,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인지 사실 너무 큰 돈이라서 네. 가늠도 잘 안 되는데 보통 요새 간편 결제 시스템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보다도 훨씬 큰 액수라고 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해놓으면 이제 생일 때 쿠폰도 주고 뭐 가끔 이제 샷도 추가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공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금해 놓으면 그렇죠. 네. 이자도 받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이자 대신 뭐 샷 추가나 커피 쿠폰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장이 아닌 거죠. 그냥 오. 충전해 놓고 그 쌓여져 있는 금액 자체가 또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이게 커피 기업이냐, 금융 기업이냐 헷갈릴 정도인데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핀테크 혁명이라는 주제로 이제 심포지엄이 있었다고 해요. 이때 이제 전 세계에서 4개 기업이 초대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초대받은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뭐 납득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나머지 한 개 회사가 스타벅스였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미 업계에서는 이 회사가 금융에서도 꽤 이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타벅스가 금융기업이라는 게 되게 색다르고 뭔가 매력적이고 달라 보이네요, 실제로.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도 핀테크 얘기 나오지만 스타벅스도 핀테크를 해 핀테크 많이는 들었는데 핀테크 뭐지라고 하면 설명하기 좀 어렵죠. 어렵잖아요. 예. 예. 핀테크가 이제 뭐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다. 그래서 뭐 금융에 기술을 접목했다. 근데 사실은 기술과 금융이 접목한 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뭐 텔레뱅킹도 쓰고 뭐 주식하시는 분들 홈트레이딩 시스템 이런 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금융에 기술이 접목됐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서비스들이잖아요. 근데 이건 가만 생각해 보면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은행이나 증권사나 이런 곳이 기존에 하던 서비스를 뭐 비대면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지 네. 기존에 해왔던 서비스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핀테크라는 게 정말 거의 혁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 서비스 내용도 달라지고 그리고 더 주목할 것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금융회사나 뭐 카드사나 증권사, 은행 이런 곳에서 주도를 했다면 요즘에는 금융사가 아니라 빅테크 기업에서 이걸 좀 주도하고 있다는 게 많이 좀 달라진 그렇긴 내용이거든요.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스낵인포에서 요 내용 아주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 그 네. 알짜 내용 뽑아봤으니까 영상 한번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2015년 토스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고 K뱅크, 카카오뱅크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문을 열면서 우리 삶에서 돈이 오가는 방식은 획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기존의 금융회사가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계좌를 몰라도 카카오톡 안에서 돈을 바로 보낼 수 있고 카카오톡 안에서 선물을 사서 대화를 주고받던 친구에게 바로 보낼 수 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지만 기존 금융회사의 서비스만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것들이 모두 카카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네이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그걸 쇼핑, 커머스로 연결시키더니 이제는 네이버 페이를 이용해서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흔히 지금 좀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네. 뭐 핀테크다라고 딱히 인식은 못하고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지금 방금 영상에 나왔던 그런 서비스 한 번 정도는 다들 써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 핀테크에 뛰어드는 거에 무서운 점은 고객 정보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거기 쇼핑하고 뭐 선물도 하고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한 달에 쇼핑에 어느 정도 돈을 쓰는구나라는 게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다가 주로 쓰느냐도 남아 있고. 그렇죠.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여자들 뭐 남자분들 마찬가지지만 미용실 예약할 때도 앱 많이 쓰잖아요. 네. 빅테크 기업 앱들 많이 쓰실 거고 하다못해 여행을 가도 숙소도 거기에서 그렇죠. 네. 렌트카도 거기에서 그리고 요즘 뭐 웹툰 영화 이런 것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사실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심지어 이 사람은 한 달에 어느 정도 돈을 쓰는데 여행은 어느 정도 가고 어떤 때 어느 데로 가고 이 사람이 문화를 즐기는 취향은 어떤 스타일이더라. 이런 정보가 사실은 고스란히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되게 무섭죠. 예. 좀 무서운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 예전에 은행이나 카드사, 증권사들은 가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가지고 싶죠. 있으면 완전히 아주 마케팅하기도 가지고 좋고 싶었죠. 괜찮죠. 사실은 지금 뭐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예전 카드사들이 그 그렇죠. 정보를 많이 네. 가지고 있어서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 너무너무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못 가졌던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용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산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부채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만 해서 등급을 매겼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내가 이거 핀테크에 가면 지금은 단순히 뭐 결제 정도를 하고 있지만 훨씬 더 확장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넓다라고 보고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정보가 많다 한들 사실 금융이라는 것이 내 돈 지키는 일이라 보니까 그쵸. 약간 보수적이게 접근하는 성향이들이 있잖아요. 아무나 뛰어든다 여기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돈을 맡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금융이 가장 천천히 바뀐다고 얘기해요. 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 시장에서 이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거를 따질 수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죠. 네. 그래서 이제 마침 카카오뱅크가 다음 달에 상장을 앞두고 그쵸.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희망 공모가로 보면은 시총이 한 15조에서 18조 정도 될 걸로 예상이 예상이 되고 되죠. 있어요. 네. 근데 역시 이제 이게 너무 큰 돈이다 보니까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 금융사 중에 시총 1위가 KB금융이에요. 24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2위가 신한금융, 여기가 한 21조 정도 되고 그럼 3위는 하나. 네, 맞습니다. 하나가 지금 14조 네.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우리금융인데 여기는 한 8조 정도 돼요. 예.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지금 희망 공모가대로 간다고 하면 그냥 아주 안정적인 3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보면 이게 뭐 지금 시장에서의 평가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뱅크 앱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 4명 중에 1명 이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포토에리님이 금융결제는 소비 패턴을 남기고 그 정보로 사업하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라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저희 관리자 계정이 스낵인포 링크를 지금 남겨놨거든요.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그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매주 금요일 만나는 맛있고 알찬 정보 스낵인포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석영 기상캐스터의 날씨를 부탁해.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 방금 그냥 저번 주가 생각나가지고. 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갑자기 제가 당황했네요. 네, 날씨를 부탁해 이석영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런 거 해야죠. 이런 거. 시범이라도 뭐. 아우. 다 시켜줬는데. 그러네요. 네. 네. 이상아님이 날씨를 부탁해 서경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했고, 네 부탁해. JBJ님 이게 라이브 아니었구나 하셨는데 라이브입니다. 네. 입에 걸렸대요. 입에. 네. 계속 걸어놓겠습니다. 예. 네. 한송님이 와 인형이 말을 한다 하시는데요. 오. 예. 네. 근데 지난주에 사실 이 시간에 네. 이제 장마 시작이야 이랬더니 네. 뭐 장마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비가 막 그쵸. 지금 아까 비가 막
다 너무 많이 왔다 네. 이런 얘기를 다 하셨는데 네. 비가 얼마나 온 거예요? 아, 지난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너무 바빴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비가 얼마나 왔는지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얼마나 왔는지 종합을 해봤더니 제주도 삼각봉에 687, 전남 장흥 지역에 601, 그리고 경남 창원 지역에 594mm 정도의 비가 왔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많이 왔네요. 딱 듣기에도 많은데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좀 찾아봤더니 장마철, 그러니까 장마 평균 기간이 제가 32일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32일 동안 총 내리는 비의 양이 남부지방의 경우가 341mm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평균 내 수치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되게 극적인 지역을 말씀드린 거긴 한데 341mm 정도인데 이 지역에는 600mm 넘게 비가 왔거든요. 장마가 총 집계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일주일 정도 지났을 뿐인데 네. 그래가지고 한 장마철 이제 뭐 4분의 1, 5분의 1 이 정도 지난 시점에서 비가 평균 강우량보다 더 많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내가 앞서 말씀드린 지역이 남해안 쪽에 비가 좀 집중이 됐어요. 네. 이게 왜 그랬냐고 설명을 해보자면은 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싸움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두 공기가 막 전투를 벌이는 지역이 남해안 지역이 됐던 거예요. 아, 전선이 남해안에 형성이 됐군요. 네, 그리고 장마 전선이 좁고 길게 띠형태여가지고 얘네들이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이 지역은 비가 조금은 피해가는데 이 지역에서 계속 머물렀던 게 두 공기의 힘이 되게 팽팽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속 머물면서 띠 형태인데 띠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 지역에 거의 한 2, 3일 정도는 폭우가 쏟아졌죠. 둘이 막 네. 힘겨루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네. 여기서 계속 네, 머물렀구나.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반면 서울의 강우량은 97mm 정도로 이 남해안 지역보다도 한 6분의 1 정도 수준? 네, 그렇게 돼서 지역 간의 강우량 차이가 꽤 컸죠. 네. 네. 강민승님이 다음 주는 폭염과 열대야 오겠죠라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이제 장마가 조금 소강 상태가 되고 어제 오늘은 그냥 비가 거의 안 오고 덥기만 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주말도 이렇게 좀 이어지나요? 네, 사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뭐 장마인데 비가 생각보다 안 오네, 그냥 어디 비가 많이 왔다는 뉴스만 들었어 이러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았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서울은 비가 하루 엄청 쏟아지다가 또 말기도 했고 이번 주말은 장마는 쉬어가요. 장마 전선이 남해상으로 내려가가지고 힘이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도를 봐도 장마 전선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좀 끊겼어요. 힘이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대신 장맛비처럼은 안 오더라도 강한 소나기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소나기가. 네, 네. 게릴라성 폭우가 소나기랑 동의어인가요? 게릴라성 어디 쏟아질지 모르는 그런 아. 폭우를 게릴라성 폭우라고 하는데 소나기랑 같은 말이라고 하시면 아, 예, 될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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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래도 남쪽에 장마 전선이 있다 보니까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한 아, 상황인데 또 네. 어제 오늘 느낀 게 조금 습하다고 그쵸. 네, 느끼셨죠? 톡식하고 네. 꿉꿉한 날씨 좀 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습기가 많이 올라온다는 뜻이어서 이 습기가 비구름을 만들어내면 폭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기상청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되게 이례적인 소나기, 굉장히 강한 소나기가 올 수 있다라고 좀 주의를 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상청에서도 이 소나기가 되게 국지적이고 어디서 쏟아질지 모른다고 해서 저희들도 언제 어디서 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상황이에요. 네. 어디가 뚜렷하게 어느 지역에 올 거다 이거를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 예상 강우량도 전국에 5에서 많게는 100mm까지 줬거든요. 아 이게 너무 레인지가 그쵸? 5에서 100이면 그쵸? 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심하지 않나. 좀 어느 정도를 좁혀줘야지 그분들이 그게 일이잖아요. 그쵸. 예상 강우량을 내는 게. 그럼요. 어머, 어머, 싸우자는 건 아니고요.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세요? 아니, 이제 아니, 저 혼자 말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대변하기에 어. 보통 그 얘기 들으면 뭐야 이런 네. 느낌 드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우산은 들고 나가야 되는 거군요. 네, 내가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갔을 때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니까. 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여기 상암동에 있는 마포구에서는 비가 오는데 저기 동쪽 어디 강동구 이런 데선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 예. 네, 그래서 네. 주말 동안에도 소나기가 오니까 네. 우산은 꼭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겠군요. 여러분 주말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 김민우 아나운서랑 아침에 비도 오니까 아. 네.
잠깐 홍보하시죠. 아니, 뭐 하시나요? 아직 주말 라디오 하고 있는데 아. 아침에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FM9에서 네. 오, 감사합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너무 감사합니다. 주말 날씨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집에서 라디오 들으시면서 푹 쉬시고요. 아, 네. 그럼 주말에는 강한 소나기가 온다. 네, 그럼 주말- 다음 주 날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소나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 소나기가 내리는 게 상층에 찬 공기가 어쨌든 머물고 있어서 소나기가 내리는 건데 다음 주가 되면은 이 상층의 찬 공기도 빠져나가고 상층, 중층 모두가 더운 공기가로 지배가 되거든요. 오, 그러면 더워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엄청 덥다는 얘기네요. 네, 폭염이 무진장 오는 덥다. 거예요. 전 무진장 더워지는 거예요. 네네. 네, 그 다음 주에는 서울에도 올 네. 첫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고요. 아 열대야 네.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죠. 너무 맞나요? 힘들어요. 네. 네. 그리고 낮 기온이 33도, 34도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 네. 아주 심한 폭염이 음. 한 일주일 정도 이어질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해리포터님이 날씨 보도는 왜 군사 용어를 많이 쓰나요? 어떤 군사 용어요? 물폭탄 아. 이런 말들 좀 많이 쓴다. 뭐 꼭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니고 저 물폭탄 썼네요 저도. 아, 생각해 보니까. 귀가 확 박히긴 해요. 네. 아, 어느 정도 이겠다. 네, 뭐 장대비 이런 거보다 좀 더 센 단어를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네. 센 용어를 생각하다 음. 보니까 네. 그리고 뭔가 장마 전선 이런 거 자체도 약간 좀 그런- 전투적이네요. 좀 전투적이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내무리 라이더님께서 이석영 캐스터 보면서 더위를 잊습니다라고. 어머. 네. 김창구님이 석영님 왜 이렇게 말을 잘하시나요? 이런. 김창구님은 되게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계속 뭐 폭염 또 열대야가 이어지면은 장마는 이제 진짜 끝인 건가요? 이게 확실한가요? 이거를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예. 보통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무더위가 엄청 기승을 부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장마 왜 이렇게 싱겁게 끝난 거야? 물론 내릴 때는 세게 내렸지만 벌써 끝나는 거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상청에서 말을 해주기로는 일단 다음 주까지는 무더위가 되게 심하고요. 그 이후 모델을 보니까 한국 모델, 유럽 모델 다 다르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아.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장마 종료를 논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 무더위가 굉장히 심하니까 그걸 잘 견뎌낸 다음에 장마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났다고 얘기하기는 이른 상황이고 네, 뭐라고 말하기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아, 끝날 네.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게요. 요즘 날씨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네. 네, 한유철님이 역시 우리 고장쌤 설명이 쏙쏙 들어오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사타님께서 예측 모델이 다른가 보네. 음. 이게 사실 선진국들이 하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값이 다른 거는 정말 이 날씨가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변동성도 심하고 이게 열흘 뒤를 예보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아. 한 3일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정확도가 높아지거든요. 아. 그래서 아직 좀 먼 얘기라서 그렇군요. 조금 얘기하기는 예. 페르세나 에고님이 기상도 자체가 군사지도 변형인 듯 이라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요. 네. 카이로스님이 결국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예측이 어려워졌다는 뜻이네요. 이것도 맞는 얘기죠? 네. 예. 자는 자 눕기만 하면님이 남부지방 폭우로 물난리라서 심각한데 너무 웃고 떠들었다고 지적을 좀 하셨어요. 아이고. 예. 저희가 그런 뜻으로 웃은 건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네. 예. 네. 지금 우리 네. 이성현 기상캐스터는 주말에 뭐 하실 예정이신가요? 주말에 지금 딱히 할 게 없어요. 어떡하죠? 지금 코로나로 예. 지금 네. 상황이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얌전하게 조심히 있어야죠. 예. 조심하게. 그것이 계획입니다. 무계획이 계획 요즘은. 라디오 들으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네. 저 그리고 한 가지 예. 옥수수를 드셨어요? 못 드셨어요? 네. 그쪽까지 그 달에 안 갔군요. 나중에 또 마지막에 초당 옥수수. 저희가 예. 보통 딱 그 날짜에 오지 않으면 이게 네. 배달이 안 돼요. 제가 한 발 늦었네요. 네. 한 번씩 또 저희 여기 찾아주시면은 네. 홍보물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주 좀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코디님이 집에서 KJJ님이 집에서 노는 게 최고요 하셨고요. 코디님이 제발 돌아다니지 마 2030 하셨고 주말에 야근 어떠세요는 좀 너무 심하네요. 후님, 네. 주말에 덥기도 덥고 네. 소나기도 세게 오니까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요일날 또 초복이라고 하니까 삼계탕 또 음. 배달이나 뭐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네. 집에서 편안하게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날씨를 부탁해 이석영 캐스터와 한 주간의 날씨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또 뵐게요.
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제가 그렸던 큰 그림하고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왜? 무슨 말씀이세요? 아, 금요일 날 그 스낵인포도 하고 해가지고 코너나 더 늘리면 좀 분량이 좀 팍 줄지 않을까 금요일 날. 예. 오히려 10분이 넘네요 금요일 날에. 평일은 3분인데. 혹시 두목님 시간을 뺐을까 싶어서 이성윤 기상캐스터가 막 달렸어요 거의. 아니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유종 기자도 그렇고 너무 짧게 하시는 것 같아. 네. 시청자와 밀당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본인의 아니고 어떤 존재감 드러내면서. 사실은 이제 저의 어떤 부실한 콘텐츠를 다른 분들이 좀 밀도 있게 좀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 밀도가 조금 약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본인이 다 들어서. 섭외하신 네, 분들한테. 네, 네. 마중물님이 더위에 지친 모습이다. 오늘님 오늘 좀 피곤해 아유, 보여요. 피곤해요. 순니님이 금요일 날. 두목님 지쳐 보이세요. 네. 하셨어요. 벌써 어둑어둑해진다고. 예. 자, 코로나가 지금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그 어제 자정 기준이죠. 그러니까 1,316명. 내일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코로나가 대한민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매일매일 또 그 기록이 계속 그 바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 4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4단계는 최고 단계인데 뭐 사실 뭐 그 뭡니까 이제 외출을 하지 말라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뭐가 달라지나? 아마 이거 뭐 오늘 하루 종일 많이 찾아보셔가지고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그 사실 지금 단계는 4단계보다 더 강화된 겁니다. 일부 규정 같은 경우. 네. 4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강화된 게 뭐냐면 백신 접종자 원래 4단계는 백신 접종한 사람들한테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는 게 사실은 4단계인데 네. 그것도 없앴어요 사실은. 없애서 그만큼 이제 좀 더 엄중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예. 이제 6시 이후에는 뭐 2명까지밖에 네. 안 되고 이게 근데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놔요 사실은. 그렇죠. 6시 네. 이후에 2명만 만날 수 있다는 거는 그렇죠. 저의 그 팀원이 한 명이 지적했어요. 커플 지옥이군요. 아. 그렇죠. 명밖에 커플 지옥이다. 지옥이죠. 이제 커플 뭐 지옥이고. 같이 만나긴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씁쓸한 표정이어서 약간 마음이 아팠어요. 예, 오픈 그리고 현실.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스포츠 교습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그게 4명까지 하다가 그 시간 되면 딱 2시에 2명 가야 돼 집에. 예를 들어서. 그러네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조정이 되겠죠. 그러네요. 스케줄이. 그리고 뭐 근데 이 정도로 네.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이죠.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그럼 과연 이제 2주가 지나면 확산세가 잡힐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자막을 바꿔주십시오. 네. 그래서 잡힐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들잖아요. 네네. 또 고생만 하고 이게 안 잡히면 또 이게 뭐 온 국민이 뭐 사실 너무 힘든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잡힐지 안 잡힐지는 뭐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박선아 기자가 오늘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동안 이런 위기들이 왔지만 그때마다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서 확진자가 줄었던 경험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저희가 경험치가 있으니까 네네. 그만큼 노력하면 애쓰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같이 감내하면 그렇죠. 또 결과적으로 또 좋은 결과가 오니까. 네. 그래서 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어떤 그런 건데 물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냥 경험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부가 보는 거는 뭐냐면 이달 말부터 이제 50대가 접종을 해요. 네. 그리고 8월부터는 40대가 접종을 하기 때문에 거리두기는 강화를 하고 그 기간 동안 이제 백신 접종을 최대한 하겠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이게 좀 잘 되면 네. 이제 9월 말쯤 되면은 확진자가 한 260명에서 400명대 초반으로 되지 네.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오늘 나온 것 중에는 좀 비관적인 얘기도 있는데 오늘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오늘 새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4주 뒤에 지금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4주 뒤에 하루에 3,5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걸 막아야 되니까 네. 이렇게 좀 강하게 하는 건데 물론 네. 뭐 자영업자분들은 좀 고통스럽죠. 네, 이제 네.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식당 같은 거 운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준비를 벌써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식자재 같은 거 사놓으셨고 그럼요. 할 텐데 네네. 그걸 이제 뭐 저녁에 사실상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난감하실 겁니다. 네. 페르소나 이고님께서 힘겨운 상황이지만 이때까지 해냈대 잘 해낼 수 있어요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랑도님께서도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이번에도 잘 이겨냅시다라고 네. 응원. 근데 7월 말 되면 사실 휴가철이 시작돼서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해요. 그게 또 걱정인 게 지금 이제 그 수도권의 확진자들이 좀 많아요. 한 7, 네. 80% 정도. 네, 그쵸. 근데 네. 이제 휴가를 또 비수도권으로 가시면서 오히려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는 4단계가 이제 비수도권에도 이제 격상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정부가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행 상황이 좀 안정될 때까지 회식이나 행사 모임을 모두 취소해 달라. 네. 그리고 사적 모임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 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했습니다. 네. 자, 잘 넘기야 될 것 같아요. 잘 네. 넘겨서 하여튼 우리 잘 그동안 넘겨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도쿄올림픽이 상당 경기 한 80% 정도가 무관중으로 개최된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도쿄를 중심으로 그 수도권, 일본의 수도권이죠. 그렇죠. 이번엔 일본의 수도권. 그렇죠. 일본의 수도권에서 열리는 경기는 무관중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총 42개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리는데 수도권에 있는 게 한 34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상당수네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입장권 당연히 뭐 수입이 뭐 들어오지 않을 테고, 네. 그다음에 다른 것까지 합치면 약 25조 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고, 그러네요. 또 문제는 무관중으로 하다 보니까 또 오늘 뭐 저희 뉴스를 또 만들고 있긴 하지만 스포츠 스타들이 또 참가를 안 하겠다고 또 얘기하는 분들이 또 많대요. 예. 그럼 사실 이게 굉장히 맥 빠진 올림픽이 될 수 그쵸. 있죠. 네. 사실 뭐 정권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네, 무관중 결정 맞습니다. 자체가 네. 최근에 도쿄도 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그 자민당이 과반 확보 실패했다고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뭐 도쿄 올림픽 끝나고도 뭐 선거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네. 부분도 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님께서 굉장히 썰렁한 얘기 해주셨네요. 노제필은 노제팬이냐고. 아, 이분 지난번에 전화 연결했던 분인데 그때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굉장히 아재 개그가 충만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저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네. 네. 예. 근데 새돌님이 짧으면 짧다, 길면 길다, 어렵다 얘기하셨고 사마귀 호랑이님은 빨리 가면 빨리 간다고 뭐라고 늦게 가면 늦게 간다고 뭐라고 그냥 투덜거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낵인포 구독자가 오늘 몇 명 늘었습니까? 아, 2명이랍니다. 2명 지금. 네. 아이고 난감한 상황인데 네. 여러분들 저기 위에 저희가 그 주소 남겨놨으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가서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동영상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뭐 한 40명 정도 이렇게 구독을 하신 것도 사실 다 제가 한 거거든요. 그렇죠.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건데. 다시 검한 제필 나옵니까? 예. 이번 주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네네. 나오는 것 같네요. 예. 네. 오늘님이 더워서 그런다고 말씀하시네요. 유재필님은 가발 벗어주세요라고 그러는데 저 가발 아닌데 이거. 아. 네. 예전에 안경 벗어달라는 분이 있었는데 네. 이번엔 그분은 가발을 하루씩 벗어달라고- 안 오시대요. 예. 네. 갑자기 줌이 됐어요. 저희 구독자 보고. 늘고 있습니까? 주민이 아무튼 갑자기 가발을 벗어주세요. 예. 왜 줌을 또 들어가 버리십니까? 아, 네. 네. 마중물님이 전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사람이 많은 도심부터 접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다른 이제 또 소식 들어가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제 여가부 폐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통일부를 폐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네. 이 통일부 폐지론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네.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다시 꺼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 통일부라는 게 뭐 조직도 작고 하지만 그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한테 언행을 좀 신중히 해달라고 경고를 했어요. 네, 오, 근데 세게 얘기했네요. 이게 되게 좀 재밌는 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 홍준표 의원한테 언행을 좀 조심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서로 언행을 조심해. 서로 언행을 조심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아. 점점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예. 네. 돌고 도는 그렇죠. 언행 조심.
그러게요. 아, 근데 정치인들은 말로 사는데 음. 언행을 조심하라 그러면 힘들지 그래서 않나요? 사실은 정치인들의 내공이라는 거를 저는 좀 높게 사고 싶은 건데 말을 많이 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계속 지켜나가는 게 사실 그 정치인의 내공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말을 많이 해도 선을 안 지키고 계속 그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뭐 그냥 던지는 거죠 뭐. 예. 이 선이 사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선에서 저희도 선을 잘 지키잖아요. 아, 그 선 지키는 데는 노재필 기자만한 네. 사람 없죠. 아, 그렇죠. 저도 선을- 이렇게 말하다가 저도 어느 순간 때 말하다가 선을 넘어갈 것 같으면 제 머리에 있는 뇌에서 딱 경보가 울려. 빨간 자, 이제 와. 빨간불이 켜져요. 네. 그만해 여기서 그만해. 이마 그러면서. 이마 그 네네. 선을 넘지 마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저희가 일년 오게 된 거는 저희 머릿속에는 그 어떤 그 빨간 신호등 네. 그게 적당히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때 네. 딱 채팅창을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네. 빨간 불 때. 쭈마이님이 밀당 고수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민주당 얘기를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론조사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여론조사 1위 하고 있고 이낙연 지사도 여론조사 2위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1, 2위를 어떤 공격하는 어떤 그런 게 좀 보이고 있어요. 많이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근데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본 경선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사실은 코로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지금 시작을 했는데 네, 코로나 네. 상황이 지금 방역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경선을 시작을 하게 되면 제주도부터 통상적으로 제주도에서부터 올라와요. 이렇게. 쫙 올라오죠. 네. 그리고 각 지역을 돌면서 새몰이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서울에서 딱 끝내면서 네. 뭔가 이제 후보를 뽑고 어떤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그런 것도 이제 보여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런 거를.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고 오늘도 이번 주도 참 거침없이 달려왔는데 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빠 스키야로 스타미님께서 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 다 압니다. 야, 그 전곡을 찌르시는데요. 네. 예. 전 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넘지 다음 않으셨다고. 주에 한번 청문회 개최해서 한번 증거를 들이대십시오. 제가 언제 넘었는지. 예. 아, 저기 또 신청곡 위원회가 바빠지겠어요. 자, 저희가 준비해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